제가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관세 폭탄 때린 게 부정선거다 제가 논평을 했는데요. FN투데이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우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기사가 난 거예요. 자, 50%를 브라질을 때리면서 그 이유가 브라질의 부정선거,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억압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민주국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외친 전직 대통령을 탄압하는 거, 이래서 50%를 때렸어요. 그러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압하는 지금 우리 정부, 트럼프가 그 다음 타깃으로 삼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남의 나라를 관세를 때리는데 이유를 들어서 우리의 2배를 때렸어요. 우리 25%, 일본도 25%인데 50%를 때리는데 이유를 부정선거 했잖아 니네,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니네 전 대통령 니네 탄압했잖아, 극우라고 몰았잖아, 이런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표현에 억압했잖아. 이게 딱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니네 부정선거 했잖아, 국제선거감시단 니네 잡았어. 그 다음에 니네 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압하고 있잖아. 2번이나 구속시켰잖아.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하고 있잖아. 똑같은 상황이 우리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 브라질만 때리고 우리는 안 때린다? 글쎄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보시고요. 박주현 변호사가 여기서 또 논평한 게 있는데, 박주현 변호사가 이 한국과 미국 오가면서 국제선거감시단하고 긴밀한 또 협조관계에 있고, 미국 의회에서 브리핑할 때도 박주현 변호사, 민경욱 대표 거기서 함께 했잖아요. 저보다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움직임에 대해서. 박주현 변호사가 오늘 박주현 여기에 관련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요거 주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박주현 박수, 민경욱 대표 화이팅, 황교안 대표도 화이팅, 그동안에 부정선거와 싸우는 사람들 화이팅입니다. 네, 고지가 보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의 관세를 50% 때렸어요. 이제 관세 50% 때리면서 뭐 어떻게 했냐, 여기 보면은 그 부정선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브라질 관세를 10에서 50%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보여드리고 싶은데, 상향 조정을 했다. 미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 권리 침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브라질의 보우소나로 대통령을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하비 밀레이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룰라가 또 이게 브라질은 전자투표라서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찌짜이밍, 이짜이밍 하고 이렇게 또 기념 촬영을 했는데, 예. 이 보우소나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직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 망명도 생각했던 걸로 좀 알고 있지만, 지금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되게 탄압을 받고 있고, 지금 역시나 내란 음모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기소가 지금 또 될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불법적인 검열을 한다. 지금 룰라 정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행태로 마녀사장이나 국제적 망신, 이런 짓을 그만해라 라고 해가지고 관세 50%를 때렸는데, 우리 한국도 위험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에 대해서 각종 보고서나 레포트 등이 지금 전달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걱정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 브라질 상대로 브라질 대법관들을 미국 법원에 제소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법원에 제소를 하기로 했어요. 상당히 이게 2025년 2월 20일자 기사인데 정확히는 트럼프 미디어 그룹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브라질 대법관을 상대로 언론의 자유침해 혐의로 소송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이 특정 사용자의 미국 기반 계정을 정지하도록 명령해서 법으로 보장하는 언론 자유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 국제법적 효력 없이 자신의 권한의 부분을 강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특정 법관에 대해서 브라질 대법관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 제소를 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뭐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저도 얘기를 좀 하는 편이지만 이제 외국 법관에 대한 제재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있냐면 이란의 사법부 인사를 제재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베네수엘라 대법관들 제재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및 중국 관련 인사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그니츠키 인권제재법, 글로벌 마그니츠스키 휴먼 라이츠 어카운터빌리티 액트라고 해가지고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외국 공무원, 여기에는 사법부 인사 제재가 포함되었는데 여기 되어 있고요. 그 마두로 정권과 연계된 사법부 인사들, 이 사람들이 민주 절차를 훼손하고 독재 체제를 지지했다라고 해서 금융 제재, 자산 동결 조치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국제형사재판소 2020년에 ICC의 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고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조치를 했는데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전장 범위 혐의를 조사하려고 하자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장과 다른 직원들이 그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물론 이들은 법관은 아니지만 국제사법기관 인사로서 그렇게 종용된 유력 사례고요. 리사팽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두로 정권 때 또 2025년 1월 10일에 또 제재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2017년 그리고 2019년에 이런 부정선거 관련돼 가지고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가 2024년 7월 28일 날 선거가 있었고 그 국제적인 압박을 받았는데 2025년 1월 10일 마두로 세 번째 임기 취임일에 미국이 제재를 했고요. 이 대상에는 대법관들이 포함이 됩니다. 민주주의 훼손 혐의와 억압으로 해가지고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퍼머티브 액션님,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답이 없어요. 예. 좀 걱정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국의 기관들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뭐 A앱이나 한국 선관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각국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명백한 그 증거들이 있다면 뭐 통신기록, 자금 흐름
내부 문서, 공모 증거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비록 한 국가의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범죄단체로 미국에서 지정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리코 액트, 조직적 범죄에 연루된 단체, 그 다음에 오펙 제재 해가지고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 오펙, 오팍, 을 외국 단체를 아예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버릴 수 있고요. FTO라고 해가지고 국제적 선거 조작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테러리즘이다라고 되면은 이 역시 이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릭트 오브 저스티스하고 CIA, NSA 등에서 증거를 분석해가지고 국무부하고 미국 국무부하고 재무부가 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또 리사핑이 감사합니다. 상당히 빠르게 또 지정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뭐 한미 동맹이나 한국의 어떤 위상이나 그 다음에 중국과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쉽지만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지금부터 중국이 체제 위기가 있고 그 체제 위기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표면적으로는 관세로 중국을 뭐 휘청거리게 만드는 그런 전략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전략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여러 게 필요한데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국군의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판사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화도 내고 지금 국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또 말이 안 되죠. 국힘 혁신위원장의 윤희숙 대표적인 부정선거 부인론자고, 그 KDI 그쪽 기본적으로 유승민 이쪽하고 생각이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송원석 씨 원내대표만 대표는 불행한 사태 매우 안타까운 일 벌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이 당은 버려야 됩니다. 이 당은 고쳐 쓸 수가 없는 당입니다. 고쳐 쓸 수가 없는 당이고 특히 안 되는 정당이에요. 이 당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싸울 줄도 모르고 인사하는 거 보면 화딱지 나고, 뭐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윤희숙, 상식과는 먼 결정들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이 당은 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좀 윤 대통령이 벼랑 끝에 몰렸는데 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가 또 어찌 보면 재건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건강하게 또 영원히 생활을 하시면서 다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뭐 고든창이나 몰스탄이나 이런 분들도 바로 다 알잖아요, 이 소식들을. 그리고 이분들이 또 미국 대사 거론이 되고 있고, 뭐 곧 임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뭐 기회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설프게
무너져 가는 거를 다시 멈추고 짓기보다는 한 방에 다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또 바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승복이도 아웃이고요. 예, 오늘 국민의힘 여론조사 이런 게 좀 떴던데 답이 없어요. 예, 답이 없고 이게 뭘 하겠습니까? 예, 참 정책위 위장이 김정재 진짜 그때 막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거 막 생각하면 천불이 나는데 이런 사람이 정책위 위장이고 전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또 당대표 선거 여야 다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 당대표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작판인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김문수가 1등 하긴 하더라고요. 뉴스토마토에서는 21.2, 안철수 23.1, 한동훈도 12.1, 조경태 11.8, 나경원 6.5, 국민의힘 지지층 김문수 49.5, 한동훈 18.2, 나경원 11.5, 폴리뉴스는 김문수 16.8, 안철수 13.2, 한동훈 10.3, 나경원 8.2, 국민의힘 지지층 김문수 34.6, 안철수 8.9, 한동훈 16.8, 나경원 14.0. 답이 없는 정당입니다. 차라리 몰라. 누가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용병을 데려갖고 당대표를 앉히든지 그래야지. 이 당은 버리는 게 맞아요. 버리는 게 맞아요.